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 차, 7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아니, 40대 이혼녀라고 해야겠네요. 이미 이혼한 남편과 어떻게 만났고, 어쩌다 사랑에 빠졌고 그런 이야기는 굳이 해서 뭐 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어쩌다 이혼까지 하게 된 건지 이야기하려면 간단히 설명은 해야겠네요. 남편과 저를 이어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남편은 저희 아버지 회사의 직원 중 한 사람이었지요. 당시 제 나이는 33이었는데 저는 그게 결혼하기에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에 대해 크게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꽤나 조바심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저보다 어린 사촌이 먼저 결혼에 딸을 낳았거든요. 그러면서 작은아버지가 완전 손녀바보가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게 그렇게 부러우셨다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괜찮은 사람 같다고 한번 만나보라며 제 남편과의 만남을 주선하셨으니 딸로서 싫다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키진 않았지만 효도한다 생각하고 나갔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사장이 자기 딸을 만나보라 하니 엄청나게 부담스러웠대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렇지만 남편도 거절할 만한 입장이 못 되었다고요. 그래서 사회생활한다 생각하고 나온 자리였답니다. 하지만 의외로 저희는 첫 만남부터 소위 삘이 통했어요. 일단 대화가 잘 통하니까 아무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사장딸이라고 얼마나 도도하고 콧대 높게 행동할지 궁금했다는데 의외로 털털한 제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나요? 하긴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냥 그런 좋은 시절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귄 지 1년 좀 넘어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남편 집안은 저나 저희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았어요. 일단 아버님이 몇 년 전 돌아가셨더라고요. 이후로 어머님이 생계를 위해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시작하셨다는데 그게 아무래도 동네 장사라 그런 건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먹고 살 정도만 벌리는 눈치대요. 그리고 남편은 일남일녀 중 장남으로 아래로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과는 교류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하지 말라는 결혼을 기어이 한 뒤로 먼 지방에 가서 산다고 들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편이 매달 어머님께 50만 원을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이건 뭐 자기가 벌어서 드리는 건데 제가 뭐라고 할 게 못 되었지요. 사실 제가 더 신경이 쓰였던 건 매달 보내드리는 돈보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었어요. 사회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다고는 해도 모아둔 돈이 당시 3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한 5천은 있었어요. 2천 차이 가지고 뭘 그러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딱 봐도 시댁에선 그 어떤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2천이 고작 2천으로 안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처음에 남편을 소개해준 사람이 저희 아버지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이 상황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그저 하나뿐인 딸인 저에 대한 사랑 때문이셨는지 선뜻 집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 하시대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여자가 집을 해가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했네요. 다만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완전히 제 명의로 해주신 건 아니었고요. 일단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안에 싹 다 고쳐줄 테니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비교적 남들보다 수월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을 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어요. 사실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기도 했고 아버지 사업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 입사해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 점을 아버지는 늘 아쉬워하셨고요. 아버지는 저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은퇴할 날만 기다리시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대요. 그리고 솔직히 남의 회사를 눈치 보면서 다니느니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로 이직을 했네요. 그런데 정말이지, 저희 아버지지만 정말 깐깐하신 분이셨어요. 특별 대우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출산 2달 전까지 남들하고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했고, 출산 이후엔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일을 다녀야 했거든요. 월급도 남들 받는 만큼 받았고요. 정말이지,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호되게 욕을 먹기가 일쑤였지요. 그래도 이후로 저희 결혼 생활 자체만 놓고 보자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남편 역시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 회사 내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이대로라면 몇 년 후에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저희 부부가 회사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저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나타났으니 그건 그간 교류가 거의 없던 신우였습니다. 신우하고는 정말이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통틀어서 10번이나 봤을까 싶을 정도로 접점이 없었어요. 신우는 자기 시댁에 끔찍히 잘하는 사람이라서 늘 친정을 등한시했거든요. 그래서 명절에도 거의 얼굴을 비추는 법이 없었고, 어쩌다 어머님 생신 같은 날 만나게 되더라도 밥이나 한 끼 하는 정도였지요. 자기 오빠인 남편과도 사이가 대면대면해서 딱히 나누는 대화도 없었고요. 사실 저는 외동딸이라서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대가 컸어요. 가능만 하다면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그런 쪽으론 저에게 곁을 내주지 않으니 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남편과 신우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신우의 이혼이었습니다. 살갑지 못한 신우로 인해 어머님은 걸핏하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오대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하실게 뻔했으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전화기에 대고 거의 곡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어진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우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신우하고 제가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우 남편이 동네 여자랑 바람을 폈다대요. 심지어 한번 실수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살림집까지 차려놓고 있었다고요. 그리고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바람피다 걸린 주제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차라리 잘 됐다며 이참에 깨끗이 헤어지자 그러더랍니다.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다 포기할 테니까 자기 좀 놔달라고 했다나. 하지만 신우는 신우대로 애가 이렇게 어린데 자기 혼자 어떻게 아빠 없이 키우냐고 이혼만큼은 못한다고 버텼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결국은 한쪽이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고 하니까 별 수 있었겠어요? 결국 위자료 2천만 원인가 받고 이혼했다고요. 신우의 이혼 소식이 남편 귀에 들어간 이후로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우한테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있으니 솔직히 지들이 언제부터 친했다고 저러냐 싶을 정도로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잠은 잘 잤냐? 밥은 먹었냐? 오늘은 어디 갈 거냐? 먹고 싶은 건 없냐? 아주 누가 보면 몇 년째 못 보고 산 애틋한 연인이라고 착각을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신우가 어머님 사시는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상황은 더 눈꼴시게 변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는 1시간, 회사에서는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래서인가 신우가 시댁으로 들어온 이후로부터 남편이 아주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 가대요. 이것도 정말이지. 저희 남편, 퇴근하고 나면 어디 잠깐, 하다못해 마트에 들리는 것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었다니까요. 게다가 남편이 하루는 저한테 어머님한테 보내드리는 용돈을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려드리재요. 갑작스러운 말에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혼자 분식집해서 신우하고 시조카를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왜 신우를 먹여 살려? 이제 신우도 돈 벌고 해서 살림에 보태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러면 시조카는 누가 보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을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어머님이 분식집을 하고 계시긴 했어도 수입이야 뻔한 상황이었고 어쨌든 입이 하나, 아니 시조카까지 둘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신우가 일을 구해야 할 텐데 하고 저 혼자 마음이 급했지요. 하지만 이게 웬걸. 신우가 시댁으로 들어간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신우는 일을 구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가 신우가 시댁에 들어온 이후로 하는 일이라곤 애는 애대로 내버려두고 술만 찾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시댁에 가서 기어이 신우의 술상대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돈까지 퍼주자니 어떤 여자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제가 별말 안 했습니다. 남매끼리 그동안 못다한 오해 좀 다져보겠다는데 제3자인 제가 무슨 말을 한들 들어먹기나 하겠나 싶었거든요. 일전에 한번 맨날 가냐고 한마디 했더니 부럽냐 질투하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아이와의 약속을 깨기 시작하니까 그건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저희는 원래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중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어디든 다녔어요. 저희가 서울에 사는 게 아니다 보니 서울 애들만큼 사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해낸 게 이런저런 간접 경험을 많이 시켜주자는 거였지요. 저희 아들도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저희랑 그렇게 어디 가는 걸 좋아했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걸핏하면 신혼에서 술을 떡이 들 때까지 마시고 오더니 그 여파가 주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안 되냐, 그냥 동네 카페나 가면 안 되냐 하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던데. 그게 당연히 제 입장에서도 서운했지만 애가 얼마나 실망을 하던지요. 실망한 아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졸고 있는 남편을 발로 걷어차고 싶은 충동이 드는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미루다가 어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우를 데려가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말이 나와서 그런데 팔불출 같지만 저희 아들이 저를 닮은 건지 미술 쪽에 재능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위주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신혼의 애는 이제 겨우 3살이에요. 3살짜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서 뭘 얼마나 집중해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애시당초 못 들어오게 하는 곳도 많고요. 그러니 신우를 불러서 같이 간다는 건 제 입장에선 정말 내키지 않는 일이었답니다. 애로사항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신우가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데 매번 어머님만 빼놓고 저희끼리 어디 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원래는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까지 3명만 움직이면 끝날 일인데 어머님 댁에 가서 어머님하고 신우하고 시조카까지 챙겨야 되는 것 물론이고 또 다 끝나면 집에 데려다 줘야지. 그뿐인가요? 셋이서 10만 원이면 끝날 일이 어떨 때는 2배, 3배까지 들어가니까. 솔직히 남편이야 자기 가족이니까 한다치고 저는 뭔가요? 결국 그런 일이 몇 차례고 반복되자 속에서 열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두 가정을 다 책임지려고 하냐고 신우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신우나 시조카 일은 신우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아무리 신우랑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다지만 같은 여자로서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너도 엄마면서 아빠 없이 자랄 시조카가 불쌍하지도 않냐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조카가 눈에 밟혀 미치겠다나요. 그리더니 급기야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달이라도 당장 신우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대신 신우에게 맡기고 유치원비는 신우에게 줘야겠다나요. 그러면 신우는 용돈을 벌어서 좋고 동시에 저희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아이를 맡기니 안심할 수 있어서 좋지 않냐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저도 말이 막 나가대요. 신우 뭘 보고 우리 애를 맡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대로 된 학위가 있기를 하냐, 그렇다고 뭐
하다못해 음식이라도 잘하냐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신우가 눈에 밟혀 환장하겠으면 아예 당신이 시댁에 가서 살라 했어요. 가서 맨날 술이나 같이 퍼마시고 시조카도 키워주고 그러라 했지요. 그렇게 퍼붓고 나서도 한동안 분이 안 풀려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나 봅니다. 그렇게 다투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뜸 전화를 해서는 저더러 작은 방을 치워놓으라대요. 이따 오후에 신우가 이사를 올 거라면서요. 이사,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니까 자기가 저번에 이야기하지 않았냐면서 진짜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진짜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건지 저한테 대놓고 통보를 하더군요. 제가 남편더러 신우만 들어왔단 보라고. 그날로 당신과 나는 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다가 보니 신우가 정말로 시조카를 데리고 왔더군요. 짐도 바리바리 싸들고 말이에요. 거기다 어머님은 왜 따라오신 건지. 마음 같아선 당연히 문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님도 계시니 어쩌겠어요. 일단 현관문은 열어줬네요. 그리고 정말이지 까놓고 말해서 신우가 성질머리가 못 되쳐먹기라도 했다면 모르겠는데 저희 신우는 단순하고 멍청하지 성품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색하게 거실에 셋이 모여 앉았습니다. 신우가 저더러 자기는 어느 방 쓰면 되는 거냐고 묻대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사실 오빠랑 나랑 상의가 안 된 부분이라고 나는 아가씨가 여기서 사는 게 불편하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정말 진심으로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자긴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아는 줄 알았다고요. 신우가 미안해하니까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았지요. 그런데 어이가 없었던 건 어머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대뜸하시는 소리가 상의는 안 했어도 당신 아들이 이 집안의 가장 아니냐며 저더러 당신 아들이 하는 말에 가타부타 토달고 없다고 당신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며 역성을 내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평소에 당신 아들이 최고다 어쩌다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긴 했어도 그냥 아들 가진 어머니들이 노상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가장 어쩌고 하면서 말을 들어라 마라 하시는 걸 보고 있으니 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제가 남편더러 얘기는 이따 하자고 일단은 신우랑 어머님부터 어서 댁에 모셔다 드리라 했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더러 자기 말이 웃음냐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저더러 진짜 피도 눈물도 없냐면서 가족끼리 좀 돕고 살자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고 혼자 분에 못 이겨서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대요. 같이 소리를 질러봤자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 집이 누구 집인지나 알고 지금 큰 소리를 내냐고 조근조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당신 아들이 네 애비 밑에서 개같이 일을 하는데 이제 와서 집 해준 걸로 생색이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누가 보면 돈 안 받고 일한 줄 알겠다고 입 조심하시라 했네요. 그러자 제 말버릇 좀 보라며 당신 쓰러지신다고 뒷목 잡으시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 안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떨어 쇼하실 거면 나가서 하시라고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 쏘아붙여버렸네요. 저한테 그런 거 씨알도 안 먹힌다고요. 이후로는 뭐 지리한 싸움이었지요. 결국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남편이 재산의 절반을 달라는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이 다시 항소를 하고 그래도 결국 제가 엄마이기도 하고 경제력도 있다 보니 양육권은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위자료는 솔직히 변호사 수임료 정리하고 나니까 남는 것도 없을 만큼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 이후로 남편은 회사를 나갔습니다. 이직은 글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 입김이 조금 세시거든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십니다. 저런 놈인지 모르셨다고요. 그런데 뭐 몇 년을 같이 산 저도 몰랐으니까요. 이제 저에게는 단 한 가지의 목표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는 거지요.
힘들었던 시간은 잊고 열심히 제 힘으로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좋은 날이 올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